우리는 2023년 9월 10일에 한국을 떠나 이곳 밀라노에 왔다. 그로부터 7개월하고도 며칠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이탈리아 정착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 한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유럽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힘들었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임을 미리 밝힌다. 먼저 요즘 들어 정말 극심하게 느끼는 미친 듯이 오르는 환율에 대한 불안감. 다시 밀라노에 와서 학교를 다녔던 2016년에는 유로 환율이 1250원이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웬걸? 며칠 전 월세를 보내려는데 환율이 무려 1480원이 훌쩍 넘었다. 이건 거의 예전 프랑이나 파운드 수준이 아닌가 싶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주는 그 불안감은 무엇보다도 크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지는 기분이랄까?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 그냥 편하게 사 먹던 3유로 남짓하던 앨리스 피자가 왜 이렇게도 비싸게 느껴지는 건지. 더 이상 말해 뭐해. 비슷한 맥락에서 또 느끼는 건 바로 외식 물가. 비싼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두 나라의 식문화가 다르다 보니 모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하다. 물론 요즘 한국의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기 밀라노 외식 물가 가끔 정말 비싸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사 먹던 6, 7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주던 그런 만족감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한다. 6천 원이면 4유로, 5유로 정도 하는데 물 한 병에 간단한 샌드위치나 스폰티니 같은 피자 한 조각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점심에는 간단한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와서 친구들과 같이 먹곤 한다. 이렇게 점심, 저녁으로 집밥을 자주 해먹다 보니 요리왕이 되었다. 스스로 요리를 나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한식을 뛰어넘는 요리왕이 된 것 같다. 아주 뿌듯하다. 혹시나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주방이 조금 큰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아서 피자나 프리모 종류의 파스타로 한 끼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8유로는 줘야 한다. 대신 오후에 즐기는 아페리티보는 진짜 사랑이다. 여기서는 주로 저녁 7시, 8시 이쯤 먹는데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하게 칵테일과 음식을 즐기는 식전주 문화가 있다. 아페리티보 또는 가끔 해피아워라고도 하는데 그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는 4, 5유로부터 8유로, 10유로, 15유로 또는 그 이상까지 함께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와 가짓수, 퀄리티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시원한 스프리츠 한 잔과 함께 즐기는 딸리에레는 뭐가 되었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만큼 신경 써야 하는 그 치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요즘에 이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루에 한 번은 SNS를 통해 소매치기나 작은 소동을 비롯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있고 이곳의 친구들도 밤늦게 다니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또 우리에게 항상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확실히 한국이 치안에 있어서는 정말 선진국이다. 몇 주 전에는 교수님과 이야기 중이었는데 집에 가다가 위험한 무리를 만나 지압을 빼앗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을 땐 새벽까지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도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다들 놀라서 뒤집어진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집 밖을 나서면 항상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하다. 그 다음은 바로 현지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조금 자기 합리화를 하자면 우리는 1년도 안 되던 짧은 시간 내에 후다닥 유학을 준비했어야 했고, 물론 그 와중에 열심히 회사 생활도 했어야 했다.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이탈리아어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이곳에 온 뒤로 정말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이탈리아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꾀스토라를 비롯한 관공서나 은행을 방문하고 나면 이탈리아어 공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된다. 사실 지금은 한국어도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모든 언어 능력을 잃은 기분이긴 한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겪는 인종차별 같은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도 있다. 솔직히 이곳에서 생활하며 인종차별이라고 느낀 적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웃으며 니하오라고 말을 걸거나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 그냥 우리가 신기하거나 또는 우리가 반갑구나 라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 한국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웃으면서 오, 진짜 미안해, 몰랐어, 한국 사람이었구나, 나 한국을 진짜 좋아하는데 하면서 대부분 기분 좋은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진짜 찐 인종차별이다 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하면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특히 어린 10대의 소년 무리들, 가끔 손으로 눈을 찢으며 대놓고 칭칭총을 외치고 도망가는 이런 어린 친구들을 마주할 때면 저것들을 그냥 확 싶다가도 그냥 넘어간다. 제발 얘들아, 성숙해지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정말 많다. 첫 번째로 정말 심플한 장점, 여행이 쉬워졌다. 한국에 있을 때 유럽 여행을 정말 다시 가고 싶었다. 매일 유튜브를 보며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와, 이탈리아 진짜 좋아 보인다, 와, 프랑스 너무 가고 싶다, 여기도 저기도 다 가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 왔다 갔다 비행기 티켓값만 생각해도 몇백만 원인 탓에 한 번도 가질 못했었다. 근데 밀라노에 살고 있으니 기차만 타도 이탈리아 여기저기를 여행할 수 있고, 저가 항공을 타면 영국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왕복 3만 원, 5만 원에 갔다 올 수 있다. 참고로 우리는 6월, 7월에 여행을 좀 다닐 예정인데 이것도 곧 유튜브로 공유를 꼭 해야겠다. 그리고 둘째, 피자와 파스타를 사랑하는 오빠에게, 그리고 빵과 달달구리를 사랑하는 나에게 이곳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다. 예전에 맛봤던 포카치아 맛을 잊지 못했던 나는 이곳에 돌아온 뒤로 동네 빵집을 가는 일이 제일 행복하고, 집 앞에 파스티체리아에 가서 미뇽이나 까논치니를 사와 먹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 한식보다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 오빠에게도 집밥은 곧 파스타고, 지겹도록 자주 가는 집 앞의 피체리아 사장님과는 이미 절친이 된 것 같기도 하다. 또 사계절 내내 테라스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마치 천국 같다. 한국에서도 야외 포장마차나 뻥 뚫린 테라스를 좋아하던 나는 날씨가 좋을 땐 야외석이 있는 카페를 굳이 찾고 찾아서 거기서 광합성을 하며 커피와 디저트 먹는 걸 정말 좋아했다. 근데 여기서는 서울보다 테라스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테라스에서 즐긴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일이다. 특히 겨울엔 뜨끈하게 틀어주는 전기 난로 주위에 앉아서 겨울을 즐기며 테라스를 즐긴다. 물론 비둘기 친구들만 아주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밖에 앉아서 커피든 피자든 아페리티보든 즐기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다. 다음으로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서야 좀 느림의 미학 같은 걸 알았달까? 처음 이곳 밀라노에 와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16년의 그때가 생각난다. 계산하는 아주머니도 계산을 도와주는 직원도 어쩜 그리 여유로운지. 정말 한참을 걸려 직원이 물건을 다 스캔하고 나니 그제서야 천천히 가방을 열어 여유롭게 지갑을 잡고 카드를 꺼내 결제하던 그 아주머니. 그로부터 한참을 걸려 천천히 봉지에 물건을 담고 다 끝났나? 싶던 순간에 또 화기애애한 대화를 한참 나누던 그들을 보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하고 순간 짜증이 났던 것도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히 나도 급할 게 없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싶다. 물론 이곳에서의 생활도 정말 케바케다. 어딜 가면 나보다 더 성격 급하신 분들을 만나 내 마음까지 조급해지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끝나겠지 싶은 때도 있다. 그래도 예전에 치열했던 회사 생활을 벗어나서 그런 건지 이곳에 와서 그런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된 것 같다. 물론 그래도 저 멀리서부터 계산하려고 벌써부터 카드를 꺼내고 준비하는 이 습관은 정말 고치기가 힘들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인생에 여유가 좀 생겼다. 이곳에 오기 전에 하루에 24시간을 분 단위로 계획해서 살아가던 내 모습이 나도 모르게 좀 지쳤었던 것도 같다.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집을 나서고 몇 시 몇 분에 오는 지하철을 타서 굳이 최적의 환승칸을 골라 타고 최대한 빠르게 모든 걸 해내려던 그때와는 좀 다르게 날이 좋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햇볕이 내리쬐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와 돌체를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멍을 때리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다 벤치가 보이면 그냥 중간에 멈춰서 오빠랑 둘이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오면 그냥 좀 멈춰서 비가 멈추길 기다리거나 그냥 비를 좀 맞고 길을 걷기도 한다. 우산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좀 젖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30몇 년을 살아온 내 성격을 한순간에 바꿀 순 없다. 여전히 캘린더 가득 오늘의 해야 할 일을 채워가고 또 이렇게 해내고 있지만 나 자신에게 자유시간을 좀 주고 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여기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며 살아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래 지금 밝을 때 좀 나가서 여유를 즐기고 잠을 좀 줄이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커진 것 같다.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걱정을 낳는 이 악의 순환을 끊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내 주위를 둘러싼 친구들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오빠나 나나 우리 주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모두 이탈리아인들인데 이 친구들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Velma, don't worry, be positive, everything will be okay. 아무래도 이건 것 같다. 실수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였는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또 다른 걱정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 걱정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살다 보면 내 능력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또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걱정만 할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에 시간을 쓰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으니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들한테도 참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이곳에 와서 사실 다른 유학생들보다는 정말 외롭지 않은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 좋은 친구들, 교수님들,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이웃 주민들이 생겨 더욱더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이탈리아어가 많이 서툰 오빠가 이탈리아어로 인사 한마디만 건네면 브라비시모 라고 오빠를 향해 박수치며 이탈리아어 공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이제 곧 이탈리아어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했더니 시험 문제 분석부터 문제 풀이까지 해주려는 정말 힘이 되는 친구들도 생겼다.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우리는 졸업을 하기 위한 인턴십 자리를 찾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려면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족한 우리의 언어 실력과 또 다른 이유들로 탈락의 좌절감을 아주 신나게 맛보는 중이다. 그래도 이런 우리의 고민과 좌절을 같이 공감해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너네를 위한 기회가 반드시 꼭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교수님과 친구들이 있어 참 다행이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또 이들에게서 받는 따뜻한 마음과 응원은 참 신기하고도 감사하다. 이제 집 근처를 돌아다니면 자주 가는 빵집에서는 우리를 알아보고 자주 사가는 메뉴를 미리 준비해주기도 하고 가끔 가는 피자집 직원은 우리를 위해 최대한 천천히 말을 해주기도 한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힘이 들거나 마음이 나태해질 때는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결정들을 내렸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이 순간을 바랬는지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이곳에 살기로 한 지금은 이곳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도록 오늘도 노력해야겠다. 오늘의 일기 끝!